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은영 소장이 꼽아온 첫 번째 숫자는 투표율, 꿈의 투표율 60%. 이게 총선에서 예, 꿈의 투표를 하기 조금 낮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16년 동안 없었다면서요. 예, 2000년 이후 총선에서 60% 넘은 적이 2004년 한 번이었는데 그때도 60.6%였고요. 예. 이때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낮았죠. 예. 네. 근데 그래도 이때는 진보층이 결집을 했었기 때문에 역대 총선 투표율로 보면은 그래도 가장 높았던 때였고, 2008년이 46.1%로 제일 최악의. 46? 와, 예. 절반도 안 됐어요. 예, 이때는 그랬었습니다. 이때는 진보층이 거의 투표 포기하는 현상, 예. 대선을 진 직후에 총선이 있어서. 예. 대체로 그 흐름을 보면 대선은 한 투표율이 70%대를 유지하고요. 지방선거는 한 50%대 초반, 총선은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요 정도 흐름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지난번에 선관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고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지금 높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60% 중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 효능감이거든요.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인데. 정치 효능감? 예, 내가 참여를 통해서 정치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인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네, 나의 참여를 통해서. 예. 이번에 그런 그 정치 효능감이 지난 2017년 대선 이후에 이 효능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사전 투표를 보니까 높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 지역별로는 어디가 제일 높았어요?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호남권이 늘 이제 전체적인 선거 그 사전 투표를 다 비교해 봤을 때도 늘 전남이 항상 1위였었고 이번에 35.8%였고요. 네. 그다음에 전북이 34.7%, 세종이 32.4%였습니다. 그리고 좀 하위권으로 들어가는 곳이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 지역, 대구 지역, 인천 지역으로 좀 나타났고요. 네. 특히 또 사전투표 특징 하나를 보면 군 단위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게 충청권의 박수현 후보랑 정진석 후보가 지금 경합하고 있는 그 공주 부여 청양 지역도 청양군이 34.6%, 부여군이 31.7%로 30%를 기록했고요. 시보다 군 쪽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예. 그 충남 보령 서천도 서천군이 33.8% 나타났고요. 네. 그 보은옥천 영동 같은 경우도 보은군이 36.7%로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투표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대한 그 민감증 때문에 좀 빨리 가서 투표하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역에서 본투표 날 가면 사람이 더 많으니까. 붐빌까봐 네, 그렇죠. 미리 가는 게 안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부모님 모시고 같이 좀 한가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갔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연령별로는 어땠죠? 연령별 자료는 지금 나오지가 없어요.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대체로 투표소 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젊은 층도 많이 나왔고 어르신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네. 선관위 연령별로? 투표 결과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꼭 투표하겠다 숫자가 지난번에 73? 예. 네, 72.7이었죠. 예. 그보다 또 더 높은 게 있다면서요? 꼭 투표층에서 반드시 투표 의향층 중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게 79.0%고요. 그러니까 73% 나오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79%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예. 이거는 꼭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대체로 1차, 1, 2차 이제 두 번을 했거든요. 예. 두 번 했는데 20대가 7.6%포인트로 상당히 투표 의향이 1차보다 2차 때 더 높아졌고, 근데 또 70대 이상은 더 높아요. 8.4%포인트로 1차 때보다 2차 때 더 높아져서, 이 연령대들이 투표를 좀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차 조사는 73%가 꼭 하겠다. 네. 2차 조사 때는 79%가 꼭 하겠다. 네. 이야, 이거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상당히 높아진 거죠. 이게 거의 그렇죠. 대선에서의 투표율과 같은 흐름이어서요. 우리 이 소장이 60%대 중반 얘기했는데 네. 그걸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꼭 그랬으면 우리 좋겠어요. 빅데이터 상에서도 사전 투표 많이 언급하죠. 와, 관심이 엄청 높더라고요. 28만 8천 건 언급됐으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총선 관련해서 한 16만 건이었잖아요. 그거 넘어섰고. 그런데 그냥 사전 투표만 갖고 28만. 그렇죠.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실 총선이 한 60만 건 되면서 그때 관심이 확 붙었는데 사전 투표는 지금 뭐 28만 8천 건 거의 한 2, 3일 만에 이건 나온 수치라고 보셔야 그러네요. 되거든요.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떤
어떤 후보에게 뭐 지지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 투표 현장에 대한 스케치가 좀 많았습니다. 연관 그래서 검색어는 뭐예요? 장갑이 1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투표 인증해가지고 요즘에는 SNS에 젊은 층들이 여기 톤에다 도장 찍어서 올리는 게 또 약간 유행처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손등이나 손 이런 키워드도 많았고 아침이라는 키워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많이 아침 하시고 일찍 가서 예. 줄 안 서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뭐 예. 어디 가시는 약간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그 용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저도 사전 투표하면서 뭐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긴 투표 용지에 좀 당황을 했고 어디 예. 찍을지도 생각을 하고 갔는데도 또 예. 한참을 좀 지켜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예.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긍정 부정은 어땠어요? 56.7 대 21.7이에요. 그래서 뭐 긍정이 압도적이네요. 네, 뭐 좋다, 가벼운 마음, 독려하다, 자부심, 적극적. 그러니까 이 투표하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내가 이거 한 거에 대한 어떤 한 표 행사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고 계셨고 네. 부정이 보면은 당황, 분비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많다. 당황한 그거죠, 그런 그거죠. 모양새도 좀 투표 비춰지더라고요. 용지가 48.1cm예요. 투표 맞아요. 용지만 따로 검색한 사람도 많죠. 네, 2만 1,000건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보면은 뭐 칸, 용지, 무효표, 도장, 잉크, 뭐 장갑, 느낌, 인주 이런 단어들인데 약간 들어가서 좀 저처럼 당황한 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이게 보통 2장인데 재보궐이 있는 지역은 또 3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잘 생각해서 맞아요. 예, 들어가야 제가 돼요. 3장 받아갖고 한참 서 있다 나왔습니다. 예. 자, 전민기 팀장이 꼽아온 숫자는 180입니다. 아무래도 또 180 얘기예요? 네, 180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좀 많이 언급이 됐고 예. 아까 뭐 김민아 기자님이 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셨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180석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유시민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양쪽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보면은 연관어 4위가 의미고 10위가 개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180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뭔지. 좀 많이 좀 찾아보셨어요. 음. 그러면서 긍부정 비율은 37.2 대 39.2로 부정 비율이 좀 더 높고 팽팽하군요. 예. 그렇지만 부정은 보면은 섣불렀다, 오만하다, 견제, 위험한 일이다, 역풍 뭐 이런 식의 공격성 발언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야당을 지지하는 예.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아닐까 싶네요. 예. 이 좀 섣불렀다 이런 거는 여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죠. 아유, 너무 예. 높은 숫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네. 이런 반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 이번에 너무 크게 이기면 오히려 다음 대선 때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도 있어서 약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왜냐면은 지금 상대 쪽이 막말을 통해서 약간 예. 좀 반응이 안 좋아진 걸 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아닐까 근데 싶습니다. 이 180석은 16년에도 그 당시 그 새누리당, 한국당인가요? 한나라당? 뭐 하긴 당이 하도 당이 많이 계속 바뀌니까요. 거기서도 180석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뭐 진박감별한다. 확 뭐. 망했죠. 예, 어. 옥새 들고 나르사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냥 완전히 망했는데 이게 매직 넘버긴 한가 봐요. 이번에도 180이면. 그 개헌 저지선이라는 개헌 거에 대한 좀 저지선은 200석이 있어야 예, 예. 개헌이 가능한 맞습니다. 거고 180석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그 맞아요, 숫자거든요. 맞아요.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한 좀 오히려 좀 너무 높게 나오는 거는 우리 편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예. 자, 이은영 소장 다음 뽑아온 숫자는 저는 박빙 지역 70곳, 70이라는 숫자를 뽑아왔는데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막말 그 막판에 선거 지금 막판에 막말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좀 접전지가 막말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네. 접전지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또 보도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늘어난다. 예. 70곳으로. 네, 네. 야, 그리고 253석이죠. 네, 253석이고 그중에 수도권 70이면 너무 많네요. 특히 이제 수도권이 121석인데 대부분 수도권에서의 경합이 이건 이해찬 대표도 약 70개에 가깝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수도권은 판세 모르는 데가 절반이 넘는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흐름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선거 초반에는 이 접전 지역이라는 곳들이 야당 후보들이 조금 이제 간격을 좁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예. 지금은 여당 후보들이 간격을 좁히는 그래서 지금의 접전 지역들은 이제 수도권보다는 그 부산이나 부울경 지역이나 강원 같은 지역에서 접전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흐름으로 예.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아까 이근영 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자기네 쪽으로 조금 좋아진 거는 네, 인정하더라고요. 네. 예, 분위기가 예. 그렇다는 그 식으로. 빅데이터 상에서도 부정 감성어 비율이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나빠지는데 그 약간 민주당 쪽의 부정 비율이 늘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이 훨씬 부정 비율이 높았잖아요. 빅데이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지난주에 어. 그 광진을 같은 경우에 이제 오세훈 후보 부정 비율이 조금 낮아졌고 그래요? 고민정 후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함께 올라가긴 하는데 네. 민주당 쪽의 부정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아무래도 좀 네거티브 양상을 띠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신인들 위주로 지금 관심 받는 지역들이 있는데 예, 예.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언들과 관련해서 약간 좀 공격성 발언들이 알겠어요. 좀 붙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빙 접전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 이런 지역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아직 그렇습니다. 결과를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전민기 팀장이 뽑아온 마지막 숫자는 예, 63인데요. 뭐죠? 이 막말 관련 부정 감성어 비율입니다. 막말 부정 감성어가 63밖에 안 돼요? 이 중립 한 95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까지 합치면은 뭐 한 88%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긍정 비율도 11.6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알게 모르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그래봤자 좀 11.6.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막말 망언 키워드가 일주일 동안 6만 3천 건이나 언급됐으니까 뭐 이번 예. 일주일 동안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관 키워드는 연관 키워드 1위는 차명진 의원이죠. 후보고 2위가 세월호, 그다음 미래통합당,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10위 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이름이 3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 또 김대호 의원까지 있고요. 긍부정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6 대 63 부정 비율이 훨씬 높죠. 좀 악의적이다, 싫다, 허위 사실이다, 너무하다, 위험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고요. 그렇죠. 당에 따라서는 민주당 플러스 막말 망언 해봤더니 이거는 부정 비율이 57.6으로 조금 낮아지고요. 통합당 플러스 막말 망언 하면은 한 75.3%로 부정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어쨌든 민주당도 최근에 이제 이 부정 감성을 보면은 뭐 막장 비하 이래가지고 민주당 쪽도 막말 논란이 여러 건 터졌으니까. 그런 네. 것과 관련해서는 좀 언급량을 부정 비율 확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항상 선거 막판에는 이런 막말 내지 마타도 이런 것들 나오는데 네. 영향은 어느 정도 미쳐요? 이게 그 사안에 따라 발언 수위에 따라 상당히 크게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정동영 후보가 예전에 말했을 때 노인 폄하 발언은 엄청 크게 미쳤고요. 이게 사실은 중도 성향이나 중간층한테 이런 막말이나 네거티브를 통해서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무당파충으로 빠지게 하거나 기권하게 만드는 전략인데 지금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네거티브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막말을 해서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하면은 거기 자해 전략 수준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차명진 후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제어를 못하니까 꼬리 자르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분이 계속 막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30, 40대 젊은 세대들이 좀 특히 이제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들이 더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네. 그럼 완전히 이 차명진 후보는 저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이 거의 그 돼버린. 엑스맨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승패를 떠난 거 아닐까요, 본인은? 그 지역계 여론조사 결과 좀 제가 들어본 걸로 보면, 예, 사실은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흐름은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제 승패를 떠나서 계속 그렇죠. 그냥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전략인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당의 자해가 된다는 것까지도 계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감만 높이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게다가 이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져 가지고 마지막 날도 또 뉴스가 지금 포털에 막 주요 뉴스로 뜨니까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효과는 확실히 있긴 있어요. 뭐 1년 전 정도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그때 당시 이제 막말 쏟았던 게 확실히 빅데이터 언급량이라든지 그런 걸 좀 쭉 빨아들여 가지고 본인을 좀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총선 다가와서 하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막말을 하려면 어쨌든 선거를 한 1, 2년 정도 앞두고서 바짝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리고 이 선거 때는 말이 전파 속도가 지역이나 빠르죠. 엄청 빨라서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막말하면 존재감 확실히 높일 수는 있어요. 본인 스스로의 존재감은. 예. 자, 숫자로 읽어본 여론 민심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